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 부분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앞부분에서 추가로 한 강 정도 더 이제 촬영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 부분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부분에서 해야 될 것 중에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얘기했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적 사업 부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공적 사업 부분이 155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8장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이 내용인데 이게 한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게 양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진 않고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것도 양이 좀 꽤 돼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 설명하면서, 이게 공적 사업이잖아요. 그럼 공적 사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적 개발. 그러니까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 부분을 얘기할 건데, 사적 개발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까지 하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설명했고 용도구역까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 시간까지.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하고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인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정의나 그 다음 기반시설의 종류는 우리 총칙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그때 이제 설명 한번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을 어느 지역에 뭐 할 때요? 설치하고자 할 때 그걸 뭘 통해서 결정한다? 그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뭐다? 꽃이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누구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뭐가 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배우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국토계획법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거의 끝나면 사적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렇죠.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각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여기까지 정비사업까지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완벽하게 뽀개겠다는 얘기예요. 3개의 법령을. 그 3개의 법령만 뽀개도 뭐냐면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이 2개 합쳐서 12문제, 6문제니까 그러면 벌써 24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50점 이상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농지법은 일단 맛만 보자는 얘기예요. 전체 틀만 잡아주고 자세한 내용은 3, 4월 달에 가서 완전히 뽀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그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똑같아요. 우리 뭐냐면 공적 개발 부분은 사적 개발 말고 공적 개발은 인가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적 개발은 허가를 받는 거고, 그럼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권자가 있겠죠. 인가를 해주는 인가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인가권자가 바로 누구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 즉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권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를 딱 정해놓으시면 이게 전체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5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 156페이지 보시죠. 156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칙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하고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럼 15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다고 총칙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죠. 기반시설 중에, 그렇죠?
기반 시설 중에서 뭐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이게 시험 문제 하도 이 두 개를 바꿔서 많이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계획 시설. 기억나세요? 기도하는 계획 시설. 우리 기도하는 하면 깨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계획 시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57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서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을 어느 지역에 뭐 한다고요? 설치하고자 할 때는 뭘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중에서 원칙은 지상이든지 수상이든지 공중이든지 수중이든지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뭐 한다고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없이도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로 볼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한 그런 기반 시설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박스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별표 3개 16회, 24회, 25회, 26회 연속해서 24회부터 24, 25, 26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도시지역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다음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있죠? 다음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없이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도시군 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반시설만 묶어놓은 거예요. 기반시설 원래 우리 종류 되게 많았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부분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뭐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 많은 거 다 어떻게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분 공공문화체육시설 우리 외웠잖아요. 이거 있어요.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이 중에서 이 윗부분 전부 다 뭐만 제외하고 학교만 제외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도시군 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신 학교 빼고. 그럼 학교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걸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인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반대로 역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린 거꾸로. 그래서 학교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방제시설은 이겁니다. 이 전부 다가 방제시설인데 이 위에 있는 건 전부 다도 똑같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천이나 유수지 있죠. 하천이나 유수지, 학교 하천 유수지는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반드시 결정해야지만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 외우는 게 편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도축장도 물론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영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모두 다가 어디에 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은 여기에서 방송통신이나 열공급, 시장 이 부분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가능한 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기반시설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못 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동구. 공동구는 이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공동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기억하시고 공간시설은 보세요. 공간시설 부분은 이 공공공지하고 공원은 조건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 시설일 경우에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도 광장 녹지 유원지는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외우지 마시고. 그다음 교통시설. 교통시설은 여러분들 주차장, 차량하고 검사 및 매너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는데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부분은 이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빗물 저장하고 이용시설, 재활용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단. 그 다음에 펜차량은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있죠, 디귿.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시설 157페이지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디귿 부분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령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기 공급 시설은 가능해요. 전기 공급 시설은 뭐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전시설이나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이 15만 4,000V 이상의 송전 전로는 그렇죠? 이거는 제외라는 얘기는 이거는 결정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발전시설하고 변전시설은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뭐 기억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네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학교 있죠. 학교하고 그다음 또 뭐 있죠? 하천 됐나요? 학교하고 하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발전시설 부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특징 부분 중에 하나로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에 공동구도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발전시설, 공동구 또 그렇죠. 변전시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전시설 있었고 또 그렇죠. 유수지. 그럼 이거 외에도 뭐예요? 이거 외에도 있었죠. 이거 외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외우기 힘드니까 이것만 적어 놓으시라고. 여러분 보고 기역, 니은, 디귿을 외우라고 하면 이거 외우겠어요? 못 외우죠.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난 가능하다. 그럼 이거 하시면 돼. 이거 앞자 따다가 죽어요. 앞자 따다 죽는다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외운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나올 확률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별표를 벌써 3개나 했는데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외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기역, 니은, 디귿은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되는 기반시설이잖아요. 뭐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한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지금 이 기반시설은 그렇죠? 이 기반시설들은 전부 다
이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도시, 군, 관리, 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야 돼요? 결정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공부하는 방법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계속 피 터지게 외우는 거예요. 피똥 싸는 거예요. 피똥 싸는 거. 그런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요. 시험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학교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이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지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왜? 어떻게 돼?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왜? 이거 왜? 그렇죠? 이것 부분에 왜? 그렇죠? 이거 왜? 이거 외에 만약에 있는 기반시설 있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외에 나오는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그 기반시설은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 무시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지만 되는 이 사항은 이 기반시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기억해라고. 6개는 가능하잖아요. 이거 외에 나오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그거 말고도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이게 워낙 많다는 얘기, 이 내용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이거라는 생각만 가지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요? 학교,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지만 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일 때만. 그럼 이거 외에 나오는 기반시설은 뭐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역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걸 기억하기보다는 적은 걸 기억하는 게 낫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됐나요? 이건 가능하죠?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기반시설인 학교 있잖아요. 기반시설인 학교. 여름에 기반시설인 학교 옆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없어요? 하천 있죠? 그 하천 부분에 발을 한번 담궈보세요, 발을 담궈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이 너무 차갑잖아요. 어떻게 돼요? 공동구가 그 공동구에서 뭐죠? 변이 줄줄줄 나와요.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됐나요? 다시 기반시설인 학교 옆에 하천이 있잖아요. 그 하천에다가 발을 담그면 공동구가 어떻게 돼? 그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줄 나와요. 그렇게 돼요. 왜?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 똥구에 대한 관리를 병원 가서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관리받기로 결정해야 돼요. 놔두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받기로, 병원 가서 관리받기로, 똥구 관리받기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어디요? 기반시설인 학교 옆에 하천에다가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 공동구에서 뭐가 나와요? 변이 나와요. 어떻게? 줄줄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똥구에 대한 관리를 병원 가서 받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시험 문제에서 풀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부분에 관한 내용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 가지고 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되는지. 2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결정해야지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결정해야지만 되는 건 아까 뭐였죠? 그죠? 기반시설이 학교 옆에 하천에다가 발을 담그면 공동구에서 뭐가 나와요? 변이 줄줄 나와요. 이렇게 돼. 그것만 찾으면 돼. 몰라요. 근데 뭐가 나와요? 변이 나와요. 변전시설. 이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되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거 몰라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 그렇게 답을 찾는다고요. 보세요. 또 보세요. 1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는 뭐였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하천에 발을 담그면 공동구에서 뭐죠? 변이 줄줄줄 나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공원, 이게 해당돼요? 해당 안 되잖아요. 해당 안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4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첫 번째,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거 우리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되는 거예요. 볼게요.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요? 아니요. 결정하는 경우는 학교 옆에 있는 하천에서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줄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틀렸네. 옳은 건데 틀렸죠. 예. 그 다음 26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거는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결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 중 하나 된다고. 이거 자체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됐죠? 그러면 기출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체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걸 외우지 않고 조그만한 걸 외워서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할 양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줄어들게 해서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157페이지 밑에 2번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인데 보통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하면 뭐예요? 국장이죠. 기준 하면 국장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거하고 하나 더 있긴 해요.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하고 다른 케이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정으로 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58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3번, 4번 안 하셔도 되고 5번 광역시설이 나왔습니다. 이 광역시설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도로죠. 이 도로가 말 그대로 도로가 뭐죠? 기반시설이잖아요. 근데 지역이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럼 이 도로가 두 군데를 걸칠 수밖에 없죠. 두 개의 도시를 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기반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쳐도 되지만 어떤 기반시설 이거 하나를 두는데 이 하나를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가 된다?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 두 개의 도시를 걸칠 때도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군데인데 두 개의 도시에서 이걸 공동으로 사용해도 뭐가 돼요? 광역시설이라 한다. 됐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158페이지 가로 1번 광역시설에 대한 의의가 나오는데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뭐죠? 필요한 시설. 다음에 나오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도시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시군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뭐 하는 경우? 걸치는 시설. 대표적으로 뭐죠? 광장이나 녹지 밑줄 그어주세요. 그 외에 도로나 철도는 당연히 걸치잖아요. 근데 광장하고 녹지도 걸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광장하고 녹지는 밑줄 긋고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방송통신이나 공동구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니까 걸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28회 때 나왔는데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보시면 항만이나 공항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류장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다 그렇는데 느낌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상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뒤에 장사시설 밑줄. 장사시설도 뭐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도축장도 같이 쓰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옆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도 밑줄. 그것도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 그리고 폐차장도 다 뭐죠? 광역시설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 2번. 이런 광역시설을 만약에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에 따라서면 돼요? 무슨 규정? 그렇죠. 우리 이게 하나의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원칙 28일 때 나왔어요. 광역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나 관리의 규정에 따른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 사례가 나오죠. 특례. 그 특례 부분은 동그라미 기억 부분 체크해 주세요. 16회, 28회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16회, 28회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여기 어디예요? 그럼요. 도시.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뭐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걸치는 부분이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 2개 이상의 시가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니언은 28일 시험에 나왔는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의 어떤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뭐죠? 법인 동그라미 하세요. 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그게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은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광역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첫 번째, 국장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됐나요? 다시. 국장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국장이 두 번째 라인 부분은 2개가 뭐하게 될 때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위에 있는 국장이 하는 거고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을 2개를 뭐 할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하고 도축장 공동으로 쓰는 곳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뭐를?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잖아요? 5번 광역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 5번 국가계획으로 만약에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나 관리를
사업의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광역시설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구입니다. 우리 아까 공동구 기억나세요? 공동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 즉 뭐냐면 전기라든지 지상에 원래 있던 그리고 가스, 수도 이런 것들 지상에 있는 걸 전부 다 어디로? 지하로 내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하에다가. 그래서 이런 관을 하나 큰 뭐죠? 이런 전기나 이런 뭐 가스, 그다음 또 뭐죠? 뭐 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통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통로를 만들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는 공동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공동구예요.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게 지상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이게 지상에 있으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공동구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는 전봇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러면 이 공동구 안에 들어가야 될 점용하게 되는 시설들이 있겠죠. 어떤 거 집어넣으면 되냐? 도대체 다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설치 대상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설치해야 될 물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런 공동구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조금만 개발해도 면적이 크지 않는 거 개발해도 그럼 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얼마 정도 이상을 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상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 전부 다 지하에다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는. 그래서 설치 대상 지역 별표 2개 28회, 29회 작년에 31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등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 다시요? 얼마요? 200만 제곱미터를 뭐할 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에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쫙 나오잖아요. 박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개발 예정지가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뭐 해야 돼? 설치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에요. 하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아세요? 그러면 공동구 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들 공동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2가 나오잖아. 이게 동그라미 2개 있죠. 20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쵸? 동그라미 2개. 그러면 200이 되는 거야. 200만.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기역, 도시개발구역 개발하는 거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이다. 택지개발지구 개발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경제자유구역 밑줄 그리고 정비하는 정비구역 밑줄 그리고 그 밖에 중에서 A 공공주택지구 새롭게 개발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 B 우리가 도청이 이전해서 새롭게 만드는 도시 있죠. 그래서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된다. 이런 곳에다가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런 개발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공동구를 뭐한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 지역 부문에 관한 형태를 머릿속에 넣으시려면 도시개발구역 할 때 도자 동그라미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 할 때 택지할 때 택 동그라미 경제자유구 할 때 경 동그라미 정비구역 할 때 정 동그라미 공공주택 할 때 공공 동그라미 그리고 도청 이전할 때 도청 동그라미 됐나요?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거기에 친구 누가 나오냐면 정택이하고 경도 두 사람이 나와요. 정택이하고 앞으로 그게 정택이라 그러면 정은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경도가 나오면 경은 뭐죠? 경제자유구역 도는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택이와 경도 제 친구인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뭐냐면 제가 도청을 해봤대요. 제 친구가 도청을 해보니까 누가요? 정택이하고 누구? 경도가요.
아유 세상에나 공공자금 있죠. 공공자금 200만 원을 공공자금 2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공동구를 설치했다네. 다시 도청을 해보니까 누가요? 제 친구 정택이하고 경도가 공공자금 얼마? 200만 원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대요. 됐나요? 도청 이전에 대한 신도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20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31일 시험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지역 등 규모가 당연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죠. 경도하고 정택이 택이 없죠. 그리고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도청을 해보니까 200만 제곱미터에 200만 원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는 거.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는 전혀 필요 없잖아요. 기역, 니은, 리얼, 답은 2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160페이지 보실까요? 160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점용하게 되는 그 공동구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뭐가 들어가냐?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설치 의무 별표 2개 16회, 26회, 28이 3번 나왔어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에 박스가 되는 거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건 모두 수용돼야 돼요. 그러면 수용돼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박스 나오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1호부터 6호까지는 시설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7호하고 8호의 시설은 7호, 8호가 뭐냐면 가스관하고 뭐죠? 하수관이에요. 가스관하고 뭐죠? 하수도관. 이거는 공동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협의회에 뭐죠?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다른 거 1번부터 6번까지 전선로, 통신선로, 그리고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그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별도의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들어가느냐? 왜냐? 위험하니까. 이 두 개는 위험하거든요. 그냥 집어넣어서는 안 돼. 되게 위험해. 왜? 가스 터질 수 있죠. 그러면 지하가 다 터져요. 그럼 하수도관은 왜 위험해요? 하수도가 우리가 사용해서 버리는 물이잖아요. 그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난리 나거든요. 그 넘치고 터졌을 때. 그래서 이것도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부분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왜 두 가지만 하는지 아시겠죠? 쓰레기는 그 하수만큼의 위험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쓰레기 자체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수도는 당연히 우리가 공급해서 먹는 물이 수도니까 그 수도는 깨끗한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중수도는 그럼 뭐예요? 중수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중수도가 뭐예요, 여러분? 중수도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상수예요. 그게 상수도 공사죠. 그게 수도공사예요. 수도관. 그럼 우리가 먹고 버리는 물이 뭐예요? 그게 하수예요. 지저분한 거죠. 오염 다 들어간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럼 그 하수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니까 그걸 뭐죠? 깨끗하게 뭐죠? 하는 걸 정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수 처리해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시 사용하는데 야 이거 다시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다든지 몸에다가 뭐 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는 힘들어서 뭐냐면 세차나 대변기 용수나 아니면 우리가 뭐죠? 아파트 단지에 연못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물로서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을 구별을 해야 돼요. 상수하고. 그래서 상수와 하수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수다 그래요. 그럼 중수도 물도 깨끗한 물이에요. 단지 우리가 뭐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쓸 수 없어서 그렇지. 음용수용으로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수도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은 가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하수,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는
심의 후에 뭐 한다? 수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수용하는 거고. 됐나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죠?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건 머릿속에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자, 어느 도시에 옛날에는 왕도 있지만 중전이 힘이 큰 경우 있죠. 중전. 모든 것들은 뭐죠? 중전이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왕이 힘이 없고 중전이 힘이 큰 경우 있잖아요. 중전한테 모든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하머라는 분이 있어요. 하가. 그러니까 하시 집안이죠. 하가라는 분이 정말 귀한 쓰레기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쓰레기통은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넣기만 하면 안에서 다 뭐죠? 옛날인데 불구하고 뭐 지저분한 걸 다 안에서 발생시켜요. 너무 신기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인 왕한테, 왕의 힘보다 중전이 힘이 좋으니까 중전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뭐죠?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하가가 쓰레기통을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쓰레기 들고 왔어요. 신하들한테 보여줬죠. 아, 이거요. 중전한테 꼭 보여주자면 이 안에 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뭐죠? 다 없애준다는 아주 신기한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되게 대단한데? 그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는데 쓰레기통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중전한테 가져가가지고 뭐죠?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 하가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신하들이, 중전! 쓰레기통을, 뭐죠?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가져왔는데? 하가가 가져왔는데,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 얘기 다 들었는데, 중전도. 그러니까 중전이 어이가 없어가,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공동구에 수용해. 공동구에 수용해라고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그럼 중이 뭐예요? 중수도관. 저는 뭐 전선로,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통신선로, 그렇죠? 열수송관, 그리고 수도관. 이거는 공동구에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중전, 그러면 우리 이 하가는 어떻게 할까요? 하가. 이 쓰레기통 가져온 하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하가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예요. 중전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하가를 뭐라고 들었어요? 허가로 들은 거예요. 허가는 어떻게, 중전이 가만히 있다. 야! 허가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허가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허가는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심의 후에 뭐 해라? 공동구로 수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가는 심의 후에 공동구로 수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가 뭐예요? 하수도관. 가가 뭐예요? 가스관. 됐나요? 이거는 심의 후에 수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설치될 의무 사항들, 수용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26회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걸쳐야 하는 시설은? 하고 물어본 거예요. 바로 뭐죠? 아까 누구? 하가. 하수도관하고 뭐죠? 가스관이죠. 답은 4번. 됐나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 1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럼 이 공동구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5번. 출제는 아직 안 됐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겠죠. 책에는 지금 안 나왔어요. 책에는 안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공동구에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는 절차가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뭐 하죠? 끝냈어요. 우리 공동구 이게 큰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런 공동구 설치 공사를 끝냈다고요. 끝내면 누구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공동구를 뭐 했다고요? 설치를 했다고요. 이 공동구를.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수용해야 될 시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 즉 이 안에서 전선이든 가스든 전기든 그거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 예정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공동구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했는데 빨리 이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도록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완료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거지. 어디? 뭐 5대 1간제에다가 자 끝났어요 하고 공지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설치하는 건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 도시의 사업을, 도시 개발을 하는 그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했다고요. 설치하면 이 안에 점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점용 예정자가 있을 거잖아요. 전선이다. 그럼 뭐죠? 한전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기다 그럼 한전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전선 이런 것들은 뭐죠? KT, 전화선, KT, 케이블선, 뭐 SK 이런 데서 올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뭐하라 통지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이 안에 사용하는 자는 점용 예정자들이고, 밖에 이걸 만든 것은, 공동구를 만든 것은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럼 상가를 만든 내가 건물을 개발을 한 그 사업 시행자예요. 그럼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임대를 주는 임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임대인들이 얘네들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아세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알려야 되냐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에 점용하고 있는 공사 기간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 위치나 설계 도면을 줘야 집어넣겠죠.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어떤 종류들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지상 위에다가 설치했던 시설들은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그래서 용도가 폐지된 종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면 돼요. 철거하고 그 도로 자체 부분도 뭐죠? 원 상태로 회복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게 수용 부분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공동구 봤잖아요. 그럼 이 공동구 이렇게 만들 때 밑에 보시면 16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박스 자체는 책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점용 예정자와 그렇죠. 이걸 만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니세요? 당연하죠. 이거 자체는 공동구 자체를 설치했을 때 비용은 이 공동구를 만든 사업 시행자와 이걸 점유하고 있는 점용 예정자가 둘이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용 예정자는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동구 설치 비용인데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다고요. 자, 이제 공동구 설치해도 됩니다 하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가 등이 있은 후에는 지체 없이 이 공동구 점용하고자 하는 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 내가 사업 시행자가 얼마 내고 점용 예정자가 낼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내라?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얼마 내고 공사 부분에 완료되면 또 얼마 내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통지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내용도 책에서 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25회 시험에 나왔어요. 아까 박스 본 거 이거 있죠? 이것도 25회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리고 얘네 부분 이것도 25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좀 책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뒤에는 설치가 되고 완료되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이제 공동구를 관리해야 되죠. 그럼 관리는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이 공동구를 어디에 설치해요? 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도시잖아요.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된 공동구가 설치된 곳에 있는 지자체장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161페이지에 가로 3번 공동구 관리 운영에서 동그라미 1번 위탁.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뭐한다? 관리한다는 거. 단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을 다른 업체한테 위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 나온 뭐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이런 데.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계획 수립 별표 하나 해주세요. 28에 29에 두 번 나왔어요. 공동구 관리자는요. 이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전이나 유지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마다? 매년 아니고 5년마다. 매년 어떻게 짜요 이거를? 안전 점검 체크하는 거는 매년 할 수 있지만 전체 유지 관리나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년마다 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는 절차 부분이 있겠죠. 이 내용도 25회 때 나왔는데 조금 빠졌어요. 보시면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이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뭐죠? 관계, 옆에 있는 친구들, 행정기관의 장과 뭐한 후에 협의를 한 후에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하고? 협의하고, 협의는 친구들하고 하죠. 협의하고 그 다음 뭐하죠?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협의하고 심의, 협심. 심의를 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한 후에 심의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빠져있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변경 있을 때도 체크하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매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안전점검 실시도 25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시겠죠?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시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실시해야 되고 그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이나 보수 그리고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동구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4번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은 25회 때 나왔던 거예요.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를 뭐한다? 둘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62페이지에 가로 4번 공동구를 그러면 관리할 때 들은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공동구인데 이 공동구를 누가 관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도시 책임자가 관리하면 돼요. 근데 관리할 때 자기 게 아닌데 관리해 주는 거니까 뭐죠? 비용을 받아야죠. 관리 비용을. 그때 누가 관리 비용을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즉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가를 분양을 했고 아니면 상가 부문을 분양을 했고 임대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면 그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내야 되지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보면 부담 비율은 동그라미 1번 부담 비율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뭐 하고 있는 자? 점용하고 있는 자들. 그죠?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케이블, 전선들, 그 다음에 열선 뭐 여러 가지 부분 뭐 케이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선, 가스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전선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죠? 전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전기나 전선이 같은 거네요. 이거 뭐 케이블, 전화선. 그리고 여기는 뭐죠? 뭐 가스관. 그럼 그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이 자들이 함께 한다고요. 그럼 부담할 때 뭐죠?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달라지겠죠. 너 많이 차지하네? 그럼 한 30% 부담해. 너는 한 10% 부담해. 너는 한 5% 부담해. 이런 식으로.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면적 비율을 보고 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누가요?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몇 회, 2번 나누어서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구 협의회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됐죠? 그럼 16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한 내용 보시면 되고, 그리고 163페이지에 7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 나오죠? 이건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164페이지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까지 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이거 다 끝내고, 그리고 사적 개발 끝내면 국토개혁법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도시개발법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가 되냐면 국토개혁법 12문제 나오는 거 완전히 뽀개입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내용 없어요. 추가하는 내용 없습니다. 그걸 내용 가지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갈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정리할 때 얼마나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은 1회 이상 맞죠? 1년에 실시해야 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그렇죠? 종래 시설은 어떻게 하죠? 철거해야죠.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태로 회복해야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시식의 인가를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 설치 비용을 누가 가냐면 사업 시행자하고 그 안에 점용하게 된 예정자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용 예정자한테 얼마 정도 부담해라고 비용을 얘기해야죠. 그럼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의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 끝났어요. 그러면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 즉 뭐냐면 그 임대인들한테 빨리 와서 너희들 이 기간 알려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들어갈 거 공사도 하고 막 그렇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그렇죠. 점용 예정자의 개별적으로 알리는 거지. 동네방네 일간신문에 5대 일간신문에 다 공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친구들하고 뭐하고 협의 후 심의. 어디 심의해요? 공동구 협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됐죠? 맞는 얘기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복습해야 될 거 암기장 부분 정리할게요. 도시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기억나죠? 기반시설을 설치 시, 그죠? 설치하는 경우, 치자가 2개 들어왔네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 누가 있어? 그렇죠. 기반시설인 학교 옆에 있는 하천에 뭘 담궜어요? 발을 담궜어요.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돼?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나머지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이나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80번. 자, 공동구 설치해야 될 지역들 어떻게 돼요? 제가 도청해봤죠. 제 친구 누구? 정택이 하고 경도가 공공자금 얼마? 200만 원을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대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이곳입니다. 됐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에는 지체 없이 빨리 알고 싶잖아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사항 시설이 모두 그렇죠? 수용되도록 해야 되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뭐 시설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열 수 공동구 수행해야 되고 그런데 누구는 하가는 어떻게 할까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8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이나 공동구 설치 위치들 있죠. 여기 위치하면 된다. 그런 설계도면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어떤 종류 어떤 것들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구 점용 공사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이런 사항을 공동구 점용 누구한테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돼요. 그리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뭐하고 철거하고요. 그리고 도로는 원상도 회복해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4번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계획 수립에 5년이죠. 그렇죠. 점검은 1년에 1회입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 5년마다 이렇게 시행하고요. 그때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심의를 해야 돼요.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 그리고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요. 됐죠? 그렇게 이상이 있으면 정밀안전사 보수까지 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85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그렇죠? 그렇죠.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용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게 되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될 암기에 대한 사항까지 다 정리가 들어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게 좀 약간 빡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 먼저 드리고 뒤에 빡센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힘들더라도 힘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월 달까지만 잘 좀 정리하시면 이 채광골에 있는 정리해야 될 이론은 다 정리가 끝납니다. 그것만 한 바퀴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1, 2, 3, 4지만 한 바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시면 그러면 5, 6, 7, 8, 9 그렇죠? 10월달 시험 보는 달 빼고 5, 6, 7, 8 다섯 달 동안 이 한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4월달까지 한 번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정리하고 양은 너무 많아진데 배 터지게 또 정리하고 그게 아니고 딱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반복하면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양은 적더라도 계속해서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제가 뭐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거지 양 자체가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 기출문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출문제 나온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2부, D부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